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초등수학을 시리즈로 진행하는 초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4학년 1학기 교과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수가 10, 100, 1000 단위씩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슈퍼에 가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문구점에 가서 공책도 2,000원짜리를 삽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수이므로 아이들에게는 수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학년부터는 만, 억, 조 단위까지 등장합니다. 만은 10만원은 사용해 보았지만 억과 조라는 단위는 크기가 상상이 안됩니다.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억, 조 단위의 수가 아이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십제법의 원리가 동시에 더해져서 아이들에게 다가오니 수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생활에 사용되던 수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수의 심한 문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단원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큰 수가 쉽다는 아이는 보기 힘듭니다. 자연수의 큰 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5학년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4학년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3학년까지는 수가 작기 때문에 대충 끼워 맞춰도 풀 수가 있는데 4학년에서는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끼워 맞추기도 힘들죠. 그러니 대체로 3학년까지는 생활 속의 수학이라 개념도 어렵지 않죠. 4학년부터 추상적인 개념이 서서히 들어오니까 4학년 1학기 교과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 4학년 2학기 교과는 조금 적응된 상태이고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학년 때 흔들리지 않고 기초를 잘 다져야 5학년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5학년에 약수 배수만 하더라도 나누기가 빨리 되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초등수학에서 5학년 과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4학년 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5학년 때 수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혼란을 잘 극복해야 아이들은 수학이 즐거워집니다. 4학년 1학기와 2학기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학기는 수가 조금 어렵고 도형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학기는 1학기보다 도형이 한 단원 더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1학기는 수가, 2학기는 도형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4학년 1학기의 큰 수와 곱셈과 나눗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떨어졌다라는 말을 아시죠? 넝쿨에 해당되는 큰 수 원리만 제대로 가르치면 호박에 해당되는 나머지 모든 수의 영역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박 넝쿨을 잡아당기면 호박들이 우르르 딸려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저는 큰 수에 공을 많이 들이고 나머지 단원들은 큰 수의 원리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교육청 영재교원 출신의 아이들조차도 큰 수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영재교원에 다닌다고 하면 그런대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죠. 어른들이 큰 수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 수가 너무 어렵다고 제게 찾아온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1. 큰 수. 중하 정도 수준의 아이 눈으로 바라보는 큰 수입니다. 3학년까지 수학에서는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수 1000까지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수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3학년은 아직 애기티가 나고 방방 뛰어다닙니다. 수학 내용도 비슷합니다.
수학이 그런대로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의 개념대로 공부하면 아래의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쉽습니다. 억이 얼마, 만이 얼마, 일이 얼마 그대로 문제를 내니까 쉽게 합니다. 수학 교과서의 개념대로 아이들이 기본 문제만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아이들이 슬슬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엄마들 중에서 아이들 문제를 채점해 보면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가벼운 응용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거죠. 그러나 큰수 단원의 단어 응용 문제 중에 심화 문제나 심화 교재의 문제는 상위권 아이들에게도 그야말로 넘사벽이 됩니다. 너무 과학하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놓고 아이들에게 풀라고 합니다. 심화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개념이라고는 억이 얼마, 만이 얼마, 일이 얼마인지와 큰 수는 4자리씩 끊어 읽어라가 전부입니다. 엄마가 쉽게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이러니 아이들이 질려버리고 수학이 어렵다고 하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교재의 해설을 봅시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재의 개념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이 길어집니다. 선생님이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 억지로 해설에 끼워 맞춰 얼버무리는 모양이 됩니다. 교사가 십진법의 개념이 아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곱셈 나눗셈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해야만 합니다. 상위권 아이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중하 정도 수준의 아이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저는 중하 정도 수준의 아이도 풀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지도합니다. 이 방법을 초개념식으로 풀어봅니다. 10억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 1000원짜리 지폐, 1원짜리 동전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1000만, 1000원, 1자리에서 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10억짜리 수표 193장,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 1000원짜리 지폐 2470장, 1원짜리 동전 654개로 바꾸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수를 보는 관점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초기점 수학의 개념 한 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엄마들은 바로 메모해서 아이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방법을 모든 경우마다 외울 겁니까? 이것은 제가 강조한 개념 한 줄의 한 예일 뿐입니다. 초개념 수학은 개념 한 줄의 마스터 키로 수백 개의 방법을 해결합니다. 호텔에 있는 수백 개의 방을 호텔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로 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각도 계산을 이 단원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세각과 내각의 크기의 합을 배웁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초개념이 제시한 각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 계산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래도 대체로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이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되는 활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에서 각도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각도를 구하는 계산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곱셈과 나눗셈. 3학년과 4학년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3학년 때 배운 곱셈과 나눗셈을 크기만 확장한 형태입니다. 이 단원 이후로는 자연수의 곱셈과 나오지 않으니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교재에서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만 배우지만 네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을 해보면 나눗셈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확실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 자릿수로 끊어라 라고 나눗셈 계산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나눗셈 계산의 블랙박스 조작법이라고 부릅니다.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와 같이 아이들은 계산해서 값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두 자릿수로 끊어라 라고 말하는 순간 전체적인 그림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안 배웠다고 하고 또 다시 가르쳐야 되죠. 이것은 기계전 훈련이기 때문에 나눗셈 계산 원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수의 개념 한 줄만 도입해서 가르치면 끝납니다. 큰 수의 개념 한 줄만 이해하면 구태여 방법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초등 2학년이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시중의 연산교재에서는 네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유형은 몫이 일정한 한 가지 형태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몇백 문제를 풀어도 다양한 형식의 나눗셈을 구경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또다시 배워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눗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눗셈 계산을 대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도 모릅니다. 연산교육의 중요성. 저는 제대로 된 개념을 매우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틀리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기 사용하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죠. 아직도 7 곱하기 4는 32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구구단을 다시 외워야 하죠. 저는 계산이 제대로 된 다음에 개념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웬 계산이냐 하겠지만 외국에서 적당한 계산력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이 계산에서 뛰어난 점을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고 장점은 적극 살려야죠. 4. 평면 도형의 이동. 이 단원은 공간 지각력을 기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만 나오고 중고등학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독립된 단원입니다. 이 단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원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좋고 싫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하고 가르쳐 주어도 공간 지각력이 부족한 아이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개념을 배운다고 단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 돌리면 됩니다 라고 쉽게 말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종이를 찢어서 돌리죠. 감각이 부족한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쉬운데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겠죠. 평면 도형의 돌리기와 평면 도형의 뒤집고 돌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꼬아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 단원을 못한다고 해서 중고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공간 지각력이 부족한 아이가 힘들어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막대 그래프. 특별한 개념이 필요 없고 아이들이 상식적으로 해결 가능한 가장 학습 부담이 없는 단원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의 자료나 주변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원인과 해결책을 토론하는 기회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통계 자료를 조사해오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학생이 앞에서 자기가 분석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표 수업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표 수학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규칙 찾기. 평소에 사고력 문제를 많이 접해본 아이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학기 말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진도가 느리면 쪽지 시험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개념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단원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단원입니다. 사고력 문제를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문제를 직접 따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어떤 교재가 좋은지 모릅니다. 교과학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 방식을 소개합니다. 1. 상위 학년에서 어려워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저는 항상 이 단원이 나중에 어느 단원에 쓰이는지를 염두에 두고 가르칩니다. 큰 수는 수 전체 개념을 다루니까 앞에서 말한 호박 넝쿨입니다. 이것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 말했죠. 남은 것은 호박들을 따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큰 수만 제대로 가르치면 나머지 개념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 나눗셈도 큰 수의 개념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합니다. 2. 큰수 수업의 가중치를 조정. 십진법의 핵심인 큰수는 일반 단원의 3배 이상의 시간을 두고 가르칩니다. 고대 문명인 이집트, 바빌론, 마야, 로마, 중국의 숫자 개념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그 중에서 살아남은 이유와 핵심 개념의 전부를 알아야만 큰 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딱히 가르칠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풀이만 합니다. 그러나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두세 번 수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큰 수는 호박 넝쿨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는 그냥 쉽게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중하 정도 수준의 아이도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마야 유적지도 2번 가보았습니다만 예전에 마야 숫자를 연구하려고
국내에서 마야 문명의 대가인 스페인 학과 교수님께 자료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마야 숫자 가지고 야단이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수를 가르치려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마야 숫자를 다룬 책에 오류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초등수학 연구가 그렇게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초등수학 교재에서 오개념이나 오류가 많은 까닭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초등수학이 너무 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등수학이 자신의 상식만 믿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다가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서에 나오는 네 자리씩 끊어 읽기 개념은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전체 개념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입니다. 네 자리씩 끊어 읽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기본 응용 문제는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화 교재에서는 그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역사나 개념이 태어난 배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전체적인 핵심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심화 교재의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4학년 심화 교재의 고난이도 문제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초등 2학년 학생이 풀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대로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죠.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중하위 수준 아이에게 최상위 수학을 풀립니다. 그런대로 따라하는 편입니다. 3. 곱셈 나눗셈 수업의 가중치를 조정. 곱셈과 나눗셈은 일반 단원의 2배 이상의 시간을 배정합니다. 아이들이 나눗셈을 어려워하니까 저는 가장 지능이 낮은 기계에게 나눗셈 원리를 가르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나눗셈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결과는 괜찮았지만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면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반복 수업이 되기 때문에 중지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프로그래밍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한 초개념 수학 방식으로 곱셈, 나눗셈 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나눗셈 원리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식의 다양한 방식을 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고 강력한 초개념 수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유형의 곱셈, 나눗셈 문제지를 자체 제작하고 가르칩니다. 저는 큰 수의 개념만으로 곱셈과 나눗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학년 때 수학을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이유. 4학년 큰 수부터 수포자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학년의 약수, 배수, 분수의 곱셈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납니다.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이 활용,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4학년 큰 수부터 본격적인 수 개념이 시작되기 때문에 4학년 때 어른들이 확실한 개념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게 바라봅니다. 자연수의 개념과 계산이 4학년 때 말물이 되기 때문에 4학년 때 기초를 잘 다해야 5학년이 수월해집니다. 수학 준비를 잘 하려면 계산은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문장 독해력은 상위권 진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 계산력, 문장 독해력은 수학의 3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단은 절대 외우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연사는 독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위헌합니다. 물론 지나친 연산이나 문제풀이는 반드시 무리가 옵니다. 그러나 특히 사고력을 좋아하는 아이일수록 계산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것은 제가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수학 성적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계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계산, 문장 독해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수학은 개념만이 길이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개념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수학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선행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는 논쟁보다는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들 개념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개념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개념 수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쉽게 공부하고 가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중하 정도 수준의 아이도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질 높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